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어, 어느덧 2021년도 하루가 지나가고 1월 2일 새벽 2시 50분 한 새벽 3시쯤 이렇게 돼가네요. 네, 1월 1일 새해는 즐겁게 맞이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또 이제 가족분들이나 지인들하고 같이 또는 연인이나 또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소원 잘 빌으셨겠죠? 네, 2021년에는 코로나가 꼭 종식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그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경기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관심 갖고 계셔서 이제 분석을 요청하신 종목인데요.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 자, Q는 이제 쿼츠고요. C는 세라믹스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회사 이름에서도 쿼츠하고 세라믹 이런 거를 이제 하는 회사인 거죠. 뭐 쿼츠는 그 석영입니다. 석영을 이제 쿼츠라고 하는데 석영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정이죠. 수정 이런 게 다 석영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도체형 그 석영유리 쿼츠웨어 이런 쪽을 갖다가 이제 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세라믹 쪽도 이제 매출을 늘리고 있고요. 이 쿼츠웨어는 이제 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웨이퍼를 이제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 웨이퍼를 이제 이송하는 그런 용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제작할 때 필수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고요. 뭐 쿼츠가 뭐다, 뭐 쿼츠웨어가 뭐다 이런 게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반도체를 제작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종의 뭐 부품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일본이 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한국, 일본 간에 이제 이런 반도체 분야,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 분야가 좀 많이 부딪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거의 뭐 손해를 보고 끝나다시피 된 상태죠. 한국이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해왔고 일본이 그럴 거란 예상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때다 싶어갖고 오히려 국산화 작업을 했죠. 이제 소부장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소부장에 대한 이제 국산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국산화 시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이제 국산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이런 석영유리, 쿼츠웨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도 많고, 그래서 국산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그러니까 하려는 그 노력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부장과 관련돼서도 또 좋은 그런 그런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이제 쿼츠 관련해서 많은 실적을 이뤄왔어요. 특히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투톱이죠. 가장 잘 나가는 가장 큰 이 두 개의 그 반도체 업체 거기에도 계속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에 납품한다는 거는 아주 큰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이러면서 이제 라인도 증설하고 또 반도체라는 게 계속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 반대로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는 과정에 반도체를 자꾸 만들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하고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들하고 계속 이렇게 어떤 납품 관계에 있는 이런 상태는 장기적으로 너무 좋죠. 네,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특히 해외 사업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또 특히 이제 대만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쪽 관련해 갖고 이제 TSMC 같은 데들이 있죠. 그래서 TSMC가 뭐 파운드리에서는 워낙에 크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전 세계에서도 뭐 거의 대다수 차지할 정도로 워낙에 크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만 이제 원익QNC의 대만 법인이 이제 그런 TSMC 쪽에 대해서도 이제 납품하는 거, 비메모리 뭐 분야냐 이런 데도 그렇고 이제 납품하는 것, 이제 그런 것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 쪽도 이제 진출하고 하면서 미국의 모멘티브사를 인수를 했죠. 모멘티브사를 이 KLCC 하고 같이, 그리고 다른 이제 투자회사랑 같이 인수를 했는데 그게 한 3조 5천억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규모로 이제 3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이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어요. 원래 이제 모멘티브가 세라믹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많이 하는 2조 넘게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예요.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중국 쪽으로 또 인수될 뻔 했었거든요. 피인수될 뻔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의 컨소시엄이 이 회사를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이나 이쪽 분야는 KLCC가 가지고 가고 이 원익QNC가 이제 쿼츠 쪽 그리고 세라믹 쪽 이런 쪽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모멘티브사 자체는 주업은 이제 실리콘 쪽이에요. 실리콘 쪽에 대해서도 워낙에 크게 시장을 갖고 있고 전체 매출도 한 80%그 정도가 이제 실리콘이 나올 정도로 원래 실리콘 회사인데 뭐 세라믹이나 쿼츠 쪽도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쿼츠 재료 이런 쪽 생산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부장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국산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재료잖아요. 재료. 네. 재료도 국산화해야 되는데 그 재료 같은 경우 뭐 일본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모멘티브 쪽에 쿼츠랑 그 세라믹, 네, 쿼츠하고 이제 세라믹 사업 부분 이쪽에 대해서 인수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 대한 그 사업 확장도 확장이지만 이 쿼츠 쪽에 내재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들, 네, 쿼츠 생산 이쪽에 관련된 그 재료들, 쿼츠웨어를 생산할 때 필요하거나 이런 재료들 이런 걸 수급하는 그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재료를 계속 이제 공급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급 라인까지 좀 더 안정적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대만의 뭐 TSMC나 이런 데들까지 아주 큰 회사들을 어떤 고객사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수주를 받아갖고 납품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 라인도 안정화가 되는 거고 수주도 큰 곳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회사는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영업의 손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 그 모멘티브 여기를 인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또 네,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생겼죠. 특히 이 모멘티브의 쿼츠하고 저기 세라믹 부분을 인수할 때 임시적인 그 합작 법인을 세워갖고 이제 주식을 인도받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돈들 이제 부채로 많이 잡혀 있고 하죠. 이 모멘티브 쪽이 부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수하기 전에 부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증금이죠. 그런 형태로 또 지급한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좀 영업의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인수 비용도 그렇고 거의 한 뭐 2천억 가까이 1,800억이
2천억에서 한 2천억 사이, 2천억 사이 이렇게 비용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고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영업에 손실이 이제 크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사업도 잘 되고 잘 확장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 원익 QNC 쪽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 잘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해 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100억 원의 흑자, 네,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도 이제 보시면, 네, 이 보시면은 어떤 영업이익, 세전 그 사업이익을 보면은 작년 동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2억 적자였죠. 이제 173억으로 크게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자, 연결은 좀 이제 어렵게 보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가겠습니다. 자, 별도도 보시면 매출이 작년 동기 이 정도인데 이번에 네, 더 많이 늘었죠. 그쵸? 그 전에 보시면 매출이 보통 1,500억에 2,000억 이 정도인데 뭐 작년 같은 1,700억. 근데 지금 올해 9월달까지만 해도 작년 매출 정도까지 이미 나왔어요. 그 2018년도 매출은 뭐 넘어설 걸로 보이고요. 자, 영업이익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178%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역대 그 영업이익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QNC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묻어놔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좋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인데 주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급을 좀 잠깐 보시면 주로 최근에 이제 거래원은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모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단기간에도 수익을 낼 만한 건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날 이제 연기금이 매도는 했지만 또 그 전에 또 매수도 했었고요. 그런 거 봐서는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도도 있었죠. 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2월 달을 보면 순매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지만 연기금에서 위탁한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의 전략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원익 QNC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현재 그 주가의 자리가 좀 그래도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금융투자나 투신도 그렇고요. 네, 지금 매수로 들어오고.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매도들이 있긴 한데 외인들 같은 경우 이제 단타들이 좀 많아요. CS나 메릴린치 같은 경우. 왜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금융투자 투신 또 연기금 이런 쪽이 이제 매수로 들어올 확률도 있거든요. 이제 현재 이제 구조를 보면 자, 그러면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고평가가 돼 있다 그러면은 쉽게 이제 생각하셔서 고평가 상태라면 이런 기관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매도를 더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매수가 오는 거고, 특히 이제 수익에 민감한 이제 사모펀드까지 들어오는 거 봐서는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11월 12월 들어서 뭐 완전 쭉 상승했죠. 이렇게 쭉. 특히 12월 달에도 보면 또 2차 상승을 했죠. 18,000원이었던 게 2만원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죠? 10% 훨씬 넘게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자, 11월 달만 기준으로 보면 한 15,000원 정도에서 지금 거의 21,200원, 21,250원이죠. 그럼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쵸?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면 뭐 거의 40 몇 퍼센트, 한 5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건데,
지금 단기간에 이 정도 주가가 상승한 건 좀 부담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근히 이제 좀 조정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뭐 20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딱 보시면. 그리고 그 살짝 그 윗단계에서긴 한데 뭐 20선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시면 깨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선에 대한 지지 요건 받고 가고 있고, 근데 워낙에 지금 저 밑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염두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이제 큰 마지노선, 그러니까 최후로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지지 라인이죠. 아, 이게 죄송합니다. 클릭이 왜 직선이 똑바로 안 되고 꼭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정도 예, 지금 딱 네, 지금 이 정도 선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이게 거의 2만 원이에요. 2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연으로 볼까요? 상장 후에 최고가입니다. 지금 쭉 올랐어요. 그쵸? 상장 후 최고가입니다. 자, 이거를 월로도 보셔도 자, 쭉 이렇게 있죠. 지금 상장 후 최고의 최고. 네. 그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줄여 놓고 보면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요. 사실 그 전에 한 이 정도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주가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 살펴야 되고 천정도 위에 부분도 저항도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2만 원에 대한 확인은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주가가 특별히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5일선, 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계속 또 5일선 타고 가고 있고 지금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이 5일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기보다는 한번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서 1월 초반에 사실 요 선, 네, 예,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상방을 타진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돌파할 수 있는지 매물이 나오는지 이제 볼 텐데, 현재 이제 외국계 이제 단타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돌파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특히 이제 20선에 대한 2만 원에 대한 지지 확인도 필요하고 20선이 2만 원 위로 올라와 주면서 이중으로 지지선 이 역할이 되는 걸 봐야 또다시 상승을 한번 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가격선을 놓고 무리하게 돌파 시도라면 조정이 또 올 수도 있죠. 그쵸?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조정이 올 겁니다.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 지금 뭐 5일선을 타고 가는데 그 전에도 보면 5일선에 살짝 내려왔다 바로바로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다 살짝, 물론 이제 차트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좀 전에는 달랐겠지만, 자, 이런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번 최고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있었던 요 라인 전에 한번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쭉 치솟아 올라갔죠. 자, 여기인데 이것까지 이제 깨지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상승한 분 요 안에서 이제 그 매수가 됐던 것까지 실망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쭉 내려오다가 시가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쵸? 여기서 몸통안에 시작하다가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니까 이제 여기입니다. 여길 바탕으로 해서 반등, 그 지지를 보고 올려놨는데, 자, 여기랑 여기랑 이제 보시면 2만원에 대한 지지는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제가 바로바로 올려놓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 보시면 다 2만원에 대한 지지는 하겠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2만원은 좀 더 단단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2만원을 지지 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디냐 보는데 여기서는 한번 무너졌거든요. 그쵸? 이 선이 한번 무너졌는데 또다시 여기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네, 요 선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꼬랑지로 지금 보시면 지지를 잡는데, 자, 여기가 가격대가 얼마냐면 2673만원이에요. 한 2650원 정도. 자, 이 선을 갖다가 이제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좀 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 하나 여기 지지를 못 받으면 이 아래 2만원 바로 상단 부분까지도 이제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한 여기서 반등했으니까 한 요 정도 가격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2만원은 좀 지지하면서 갈 분위기로 보이니까, 보통 이제 한 요 선, 요 가격대, 아까 2650원 그 가격대 부분 조정 올 때 한번 매수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에요, 여기. 그런 거고, 만약에 이 선을 계속 지지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작업하러 올라가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 요 바로 윗부분에서 한번 조정, 여기서 지지 확인할 텐데, 이렇게 꼬랑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연초기 때문에 조금 바로 상승을 시키기보다는 분위기를 보면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네, 고점이 이제 상장 후 최고점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정을 약간 주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연초에 조금의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고 괜찮은 종목이에요. 반도체가 계속 나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 그런 분위기에서 되게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원익QNC 같은 경우는 네, 뭐 재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괜찮아 보이는 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한 중단기로 볼 때는 그때는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형태의 그런 매수 타이밍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산업이 개선되면서 또 반도체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수혜를 받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뭐 코로나 해결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와서 이 종목도 좀 잘 가고, 또 그동안 답답해 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시는 일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게 좀 다 해결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2021년 새해 첫 그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는 건강하시고 아프신 데 없이 건강하시고 웃으시는 일, 웃는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